이번 시간에는 에덴 아자르 부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자르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2월 23일 레반테전에서 후반에 또 교체를 당했습니다. 골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진단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온 메디칼 레포트를 보면 우측 비골의 원이부 골절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들을수록 어려운데 비골 원이부는 어디인가요? 네, 이 아랫다리 우리 하지에 보면 이제 앞에 큰 내측으로 굵은 뼈가 있는데 이게 경골이라고 그러고요. 바깥쪽으로 있는 아주 얇은 뼈가 이 비골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 가까운 쪽, 몸통에서 멀어지는 쪽이 원이부니까 이 비골의 발목 가까운 쪽이 이제 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도에 보면 발목 골절이다, 정강이뼈 골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히 그러면 비골은 정강이에 가까운 겁니까? 발목에 가까운 겁니까? 정강이는 우리가 흔히 그 경골을 정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비골은 뭐 발목에 가까운 비골 골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즌 아웃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수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상이 수술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로도 가능한 건가요? 비골 골절인 경우에는 이 비골이 우리 체중의 20% 정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선형 골절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 전이가 심하지 않은 그런 골절일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고정에 의한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골절된 부위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정렬 상태가 나쁘고 혹은 골절된 이 뼈 조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수술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서 좀 애매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아웃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하거나 재활을 했을 때 재활 기간이 달라지는 건가요? 재활 기간, 그렇죠. 이제 회복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당연히 미세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 작은, 미세한 선형 골절일 경우에는 뭐, 8주 정도가 지나면, 뼈가 이제 유합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한 12주까지는 이제 회복 기간을 잡기 때문에, 이 아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골절이라는 어떤 보도가 없었고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즌 아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세골절만 돼도 8주인데 그렇죠. 어쨌든 미세골절이라는 얘기가 없고 수술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골절이 확실하게 일어났고 맞습니다. 빨라도 8주는 훨씬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난리가 난 것이 올 시즌에만 벌써 부상으로 20경기째 부상인데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좀 더 슬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자르 선수가 부상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 첼시에 있을 때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20경기인데 올 시즌도 벌써 이제 20경기째 결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아자르가 체중이 많이 는 게 이제 사진으로도 보이잖아요. 체중이 늘어서 부상이 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럴듯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분명한 것은 그 이번 부상은 경기 중에 이제 직접 가격에 의한 그런 어떤 골절로 보이기 때문에 체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부상, 피로 골절로 이제 빠지게 된 그 부상 같은 경우에는 체중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면 운동선수들 같이 많이 뛰는 사람들은 피로골절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이제 반복적인 부하가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면은 피로골절의 위험성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아자르 선수와 비슷한 부위에 다쳤던 한국 선수가 있었어요. 김신욱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첫 경기 때 다쳐서 근데 마지막 경기 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8주에서 12주까지 걸리는 부상인데 김신욱 선수는 어떻게 뛸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그 결승전 투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골 골절이 되고 나면 뭐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 걷는 거라든지 일상생활은 큰 무리 없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 미세하게 생겼거나 선형으로 아주 심하지 않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골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약 한 20% 정도만 이제 지지를 하고 나머지 80%는 이 경골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체중 부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덜 그 쓰이는 편인데 이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 뛰는 거 보셨잖아요. 뛰다가 거의 뛰지를 못했죠. 점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그만큼 이 비골은 그 당시에 김신욱 선수하고 데뷔하는 것은 이제 맞진 않고 비골 주변에 우리가 이제 흔히 골절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비골 주변에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하는 역할들이 달린다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착지를 할 때 이 발목이나 발의 어떤 미세한 동작들을 제어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뼈 골절된 부위에 그 근육들이 동시에 다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상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골절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김신욱 선수는 제가 알기로도 수술 안 한 것 같은데 수술 안 하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만 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골절되고 수술하면 한 3개월 정도를 잡는데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수술을 못해서 그런지 그보다 조금 복귀할 때까지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못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뛰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절단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격이 좀 심해졌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에 어떤 그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들의 어떤 유착이 좀 더 회복 과정 중에서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 재활 과정 중에 이제 통증들이 좀 많이 생기고 불편감이 좀 더 있고 이러면서 이제 복귀가 좀 늦어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아자르 선수 이제 부상 때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이고 수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리고 정리해 보면 시즌 아웃 가능성도 매우 크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면 갈수록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데 박사님부터 한번 마무리 해보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